비명 지르지 마라. 청룡파 조직원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 몸. 부림치지만 힘의 차이는 잔혹했다. 스산한 웃음이 귓가를 파고들며 그녀의 숨결을 더 거칠게 만들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여 떨리고 있었다. 조직원의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며 그 순간 공기마저 얼어붙은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곧 터질 거라 예상치 못하는데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30분,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하늘 아래 미정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찌개 끓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발걸음이 현관으로 향했죠. 손녀 은지의 가방을 챙기며 미정은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7살 은지는 벌써 거실 소파에서 졸고 있었어요. 어린이집 차량이 오기까지 아직 30분이나 남았는데 말입니다. 할머니, 오늘도 태극권 가르치러 가세요? 은지가 비몽사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정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벽에 걸린 낡은 액자가 희미한 조명 아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군안 훈장이었어요. 그 옆에는 최근에 받은 국방정책자문위원 패스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30년 전의 영광과 현재의 책임이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죠. 어린이집 차량이 도착하자 미정은 은지를 안아 태웠습니다. 차창 너머로 손을 흔드는 손녀를 보며 그녀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으니까요. 오전 9시 마을회관은 벌써 시끌벅적했습니다. 60대에서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어르신들이 운동복 차림으로 모여 있었죠. 미정이 회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모두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장군님 오셨네요. 누군가의 농담 섞인 인사에 미정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예비역 준장이라는 타이틀이 이 작은 마을에서는 과분한 호칭이었죠. 그저 이웃 할머니로 지내고 싶었지만 사람들은 그녀의 과거를 쉽게 잊지 못했습니다. 태극권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동작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무릎은 낮추되 시선은 높게 유지하세요. 몸의 중심은 아래로, 정신은 위로 향해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수십 년간 부대를 지휘하며 다져진 카리스마가 자연스럽게 묻어났죠. 어르신들은 서툴지만 진지하게 동작을 따라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균형을 잃고 휘청거리자 미정이 재빨리 다가가 부축했어요. 천천히, 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호흡에 맞춰서 움직이세요. 휴식 시간, 회관 구석에 있던 TV에서 지역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미정은 물을 마시며 무심코 화면을 바라봤죠. 그런데 갑자기 그녀의 동작이 멈췄습니다. 화면 하단에 흐르는 자막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었어요. 리조트 개발 반대 시민 집회 중 기자 실종. 카메라가 집회 현장을 비추는 순간 미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화면 속 실종 기자의 사진, 그 얼굴을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박수연 10년 전 군 비리 사건을 취재하며 만났던 젊은 기자였습니다. 당시 그녀는 미정의 도움으로 중요한 단서를 얻었었죠. 그 후로도 종종 안부를 묻곤 했는데 이제는 실종자가 되어 TV 화면에 나타난 것입니다. 미정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물컵을 내려놓으며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애써 평정심을 유지했죠.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정은 동네 카페에 들렀습니다.
커피 한 잔의 여유가 필요했어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창가 자리에 앉아 있던 한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상도였죠. 그는 수연의 아버지였습니다. 상도의 얼굴은 수척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고 손은 계속해서 커피잔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미정이 다가가자 그는 힘겹게 일어섰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장군님. 상도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미정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그때 상도의 손이 떨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테이블 아래로 시선을 돌리니 무릎 보호대가 보였죠. 오래된 부상의 흔적이었습니다. 수연이 소식 들으셨죠? 상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카페의 에스프레소 머신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죠. 경찰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자발적으로 잠적했을 거라고만 하죠. 상도의 목소리에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정은 그의 말을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때로는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니까요. 카페를 나와 집으로 향하던 미정은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골목 어귀에 낯선 차량 2대가 서 있었어요. 렌트카 번호판이었죠. 차 안에는 선글라스를 낀 남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휴대폰을 들고 무언가를 촬영하는 듯 했어요. 미정은 자연스럽게 걸음을 이어갔지만 모든 감각을 곤두세웠습니다. 군 생활 30년 동안 체득한 본능이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죠. 집에 도착한 후에도 그녀는 커튼 사이로 밖을 살폈습니다. 차량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천천히 골목을 순환하며 무언가를 관찰하는 듯 했습니다. 저녁 6시 미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가 없는 문자였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수연 수로 터널. 단 4글자뿐이었습니다. 발신자는 미상, 메타데이터도 없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흔적을 지운 것이 분명했죠. 미정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어요. 전문가의 솜씨였습니다. 주차장으로 나가던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바닥에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떨어져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드론 프로펠러 조각이었습니다. 깨진 단면이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죠. 미정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인근 공원의 CCTV가 눈에 들어왔어요. 화면을 확인할 수 있다면 드론의 비행 궤적이 찍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정은 은지가 그린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식탁 위에 크레파스와 함께 놓여 있었죠. 그림 속에는 큰 산과 호수 그리고 공중에 매달린 굵은 줄이 그려져 있었어요. 할머니, 어제 공원에서 큰 줄 봤어요. 하늘에 매달려 있었는데 신기했어요. 은지의 말에 미정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 줄은 아마도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운반선이었을 겁니다. 리조트 개발 현장에서 사용하는 장비였죠. 은지가 본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보여준 것일까요? 밤 9시 미정은 국방부 자문회의 브리핑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민군 합동 재난 대응 매뉴얼이었어요. 한 페이지를 넘기다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누군가 접착 메모를 붙여놓았죠. 터널 내 산소 결핍 시야 제로. 미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메모는 분명 최근에 붙인 것이었어요. 그녀가 지난주에 이 자료를 확인했을 때는 없었으니까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베란다로 나가 바람을 쐬던 미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난간에 붉은 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레이저 포인터처럼 보였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장난감일 수도 있고
거리 측정기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미정의 직감은 이것이 경고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와 창문을 모두 닫았습니다. 커튼도 꼼꼼히 쳤죠.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번호 하나를 찾았습니다. 정우찬 중령, 그녀의 옛 부하였죠.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이던 미정은 결국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평온했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균열은 점점 더 커질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고요한 마을 풍경과 달리 미정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미정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 젊은 기자는 정의감이 강했죠.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진실을 파헤치려 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실종되었다는 것은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미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죠.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더 이상 방관자로 남아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미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정우찬 중령이었죠.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장군님, 급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긴장되어 있었어요. 미정은 즉시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그가 이런 톤으로 말할 때는 항상 중요한 일이 있었으니까요. 실종된 기자 박수연의 취재 폴더를 확인했는데 청룡파와 장세훈 의원 라인의 연결고리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지역 경찰서 형사 일부가 수사 착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미정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청룡파,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그녀의 온몸에 긴장이 흘렀죠. 지역의 조직 폭력배로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정치권과 깊이 연결된 집단이었습니다. 군은 법 절차를 우선해야 합니다. 우찬. 우리가 함부로 개입할 수 없어요. 미정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우찬은 전화 너머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 보존의 긴급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흔적은 사라질 테니까요.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법과 정의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은 언제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오전 10시 미정은 상도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가 밤새 산책로를 수색하다가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것이었어요. 약속 장소인 공원 벤치에 도착하자 상도가 손수건에 쌓인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수연이 펜던트입니다. 어젯밤에 찾았어요. 은색 펜던트는 흙에 묻어 있었지만 분명 수연의 것이었습니다. 미정이 펜던트를 자세히 살펴보니 뒷면에 작은 홈이 있었어요.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었죠. 하지만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미 가져간 것 같습니다. 미정의 말에 상도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의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어요. 무릎 보호대를 만지작거리며 그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지만 눈가에 맺힌 눈물을 숨길 수는 없었죠. 펜던트를 발견한 현장으로 이동한 미정은 주변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철제 부츠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는 합성 고무 타이어 패턴도 보였습니다. 미정의 과거 작전 경험이 떠올랐죠. 이런 흔적은 소형 발전기와 충전식 LED 라이트를 운반할 때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미정이 가리킨 곳에는 측량 표식 말뚝이 있었습니다. GPS 태그가 붙어 있었는데
화면에 표시되는 좌표가 계속 바뀌고 있었어요. 누군가 소프트웨어적으로 교란시킨 것이 분명했죠. 오후 2시, 미정은 시청 정보 공개실을 방문했습니다. 리조트 개발 구역 관련 서류를 열람하기 위해서였죠.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문서를 넘기던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사유지 강제 수용 절차 서류에 찍힌 도장들, 그날인 흔적이 모두 동일한 필체였어요. 서로 다른 사람이 찍었어야 할 도장이 한 사람의 손에서 나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미정이 서류를 복사하려 하자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서류는 복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직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죠. 누군가의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미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중요한 정보들이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시청을 나오던 미정은 우찬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사이버 담당 하사가 가짜 좌표 인젝션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GPS 신호를 조작해 실제 위치를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녁 7시 상도가 미정에게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그가 지역 파출소에 실종 신고를 했는데 경찰의 반응이 미온적이었다는 것이었죠. 자발적 가출 가능성이 높다고만 하더군요. 수연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거라면서요. 상도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미정은 그를 달래려 했지만 그녀 자신도 화가 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밤 9시 상도의 집 앞에서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집에 돌아오니 차량 와이퍼에 메모가 끼워져 있었어요. 어디서든 눈이 널 본다. 협박 메모였습니다. 상도의 손이 격하게 떨렸어요. 미정은 메모를 조심스럽게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지문이나 다른 증거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을요. 다음 날 오전 미정은 자문위원 자격으로 군경합동회의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방해가 있었어요. 어느 국회의원 보좌관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장군님, 이 사안을 정치 쟁점화시키면 좋을 게 없습니다. 조용히 처리하는 것이 모두를 위해 좋을 것 같은데요. 보좌관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속에는 명백한 압박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정의 턱 근육이 굳어졌어요. 그녀는 차분하게 대답했죠.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정치적 고려는 그 다음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미정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거대한 세력이 움직이고 있었고 그들은 무언가를 숨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상도가 가져온 낡은 군용 수통에서 미정은 특이한 냄새를 맡았어요. 지하수 냄새와 함께 유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기억 속에서 비슷한 냄새를 맡았던 순간이 떠올랐죠. 발전소 방수 터널,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이 수통을 어디서 찾으셨어요? 미정의 질문에 상도가 대답했습니다. 리조트 개발 현장 근처 숲에서요. 수연이가 자주 가던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미정의 눈이 빛났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어요. 수연은 분명 무언가를 발견했고 그것 때문에 위험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아마도 지하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것이었죠. 그날 밤 미정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군한 훈장이 희미한 조명 아래 빛나고 있었어요. 30년 전 그녀는 이 나라와 국민을 지키겠다고 맹세했었죠. 그 서약은 지금도 유효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마을 풍경과 달리 그 이면에는 거대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어요.
미정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하되 필요하다면 그 경계선을 걸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가족이기도 한 국민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던 내 서약, 아직 유효하다. 미정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결심이 선 것이었죠. 휴대폰을 꺼내 우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 작전회의 소집. 합법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 필요. 답장은 즉시 왔어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군님. 미정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려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정의를 위해 그리고 진실을 위해 나아가야 할 때였으니까요. 은지가 그린 그림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큰 산과 호수, 그리고 공중의 굵은 줄. 그 그림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마치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예고하는 것처럼 말이죠.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미정의 마음속에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었어요. 그녀는 그것을 직감하고 있었죠. 밤 11시 미정과 상도는 발전소 방수터널 주변을 정찰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들렸어요. 갑자기 뒤에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은색 밴이 급정거하더니 복면을 쓴 남자들이 뛰어나왔죠. 미정이 저항하려 했지만 상대는 여러 명이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훈련된 사람들의 것이었어요. 전기 충격기가 그녀의 옆구리를 스쳤고 순간적으로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상도 역시 제압당했죠. 그의 무릎 보호대가 충격으로 벗겨지며 오래된 상처가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은 밴 안으로 끌려 들어갔어요. 차 안은 담배 냄새와 기계 기름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지역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백호 리조트 그랜드 오픈 예정. 최고급 시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광고 멘트를 듣는 순간 미정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백호 리조트, 그것은 청룡파가 운영하는 위장 사업체의 이름이었어요. 퍼즐 조각이 또 하나 맞춰진 것이었죠. 배는 30분쯤 달린 후 멈췄습니다. 폐양 조장처럼 보이는 건물이었어요. 녹슨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리고 있었죠. 두 사람은 지하실로 끌려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미정은 주변을 살폈어요. 출입구는 2개, CCTV는 4대, 소방함은 복도 끝에 하나 있었습니다. 지하실 벽에는 여러 서류들이 붙어 있었어요. 안전관리비 영수증 묶음과 민원 해결 전달표들이었죠. 그 서류 상단에는 JSH라는 이니셜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세훈을 암시하는 것이 분명했어요. 가면을 쓴 중간 관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고 위협적이었어요. 늙은 군인 쇼는 그만하시죠. 이제 은퇴하고 조용히 사실 때가 됐잖습니까? 미정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국민을 지키는 일에 은퇴는 없습니다. 그녀는 대화로 시간을 벌면서 계속 주변을 관찰했어요. CCTV의 사각지대, 출입문의 잠금 방식, 경비원들의 교대 패턴을 파악하고 있었죠. 상도는 요추 통증으로 힘들어했지만 손목을 묶은 케이블 타이의 마찰이 약한 부분을 찾아 조금씩 비비고 있었습니다. 지하 환풍구에서 에탄올 냄새가 났어요. 미정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옆방에 불법 소독약이나 인화성 물질이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요. 화재가 발생하면 이곳은 순식간에 불바다가 될 것이었습니다. 증거 소각을 위한 준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미정이 일부러 벽에 걸린 안전모를 떨어뜨렸습니다. 큰 소음이 나자 경비원 한 명이 달려왔어요. 그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다른 경비원이 무전으로 교대 시간을 알렸습니다.
미정은 경비 교체 루틴이 2시간마다라는 것을 파악했죠. 갑자기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상도가 재빨리 움직였어요. 그는 손목이 자유로워진 순간 문 손잡이의 축을 뽑아가니 레버로 만들었습니다. 고정핀이 풀리는 소리가 작게 들렸죠. 오래된 군 시절의 기술이 되살아난 것이었어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비상등만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어요. 상부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발견하고 올라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창고에 도착하는 순간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론이었어요. 드론의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범수의 목소리였죠. 퇴로는 없습니다. 이제 게임 오버예요, 장군님. 미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범수, 청룡파의 실질적 리더였죠. 그가 직접 나타났다는 것은 상황이 심각하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꺼내 우찬에게 현재 좌표를 송신했습니다. 합법적인 지원 요청이었죠. 그와 동시에 미정은 결심했습니다. 이곳을 떠나지 않고 정면 돌파하기로요. 도망치면 증거는 모두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지금이 진실을 밝힐 유일한 기회였어요. 상도 씨, 먼저 나가세요. 전 여기 남겠습니다. 상도가 놀란 표정으로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같이 가야죠. 미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누군가는 여기서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우찬이 곧 도착할 거예요. 그때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죠. 미정은 몸을 낮추고 전투 자세를 취했습니다. 65의 나이였지만 그녀의 몸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수십 년간 단련한 격투 기술을요. 첫 번째 남자가 달려들었습니다. 미정은 그의 공격을 피하며 팔꿈치로 옆구리를 가격했어요. 남자가 신음하며 뒤로 물러났죠. 두 번째 남자가 뒤에서 덮치려 했지만 상도가 의자를 들어 그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격투가 벌어지는 와중에 드론이 계속 주변을 맴돌았어요. 모든 것을 촬영하고 있었죠. 미정은 직감했습니다. 이 영상이 나중에 그들에게 불리하게 편집될 것이라는 것을요. 창고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찬의 팀이 도착한 것이었어요. 청룡파 조직원들이 당황하며 후퇴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범수의 목소리가 다시 드론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당신들이 찾는 것은 이미 우리 손에 있어요. 드론이 멀어지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미정은 거친 숨을 내쉬며 주저앉았어요. 상도가 그녀를 부축했죠. 두 사람 모두 상처투성이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우찬이 부하들과 함께 창고로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안도와 걱정이 동시에 나타났죠. 장군님, 괜찮으십니까?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우찬.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야 해요. 폐양 조장을 나오면서 미정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지하실 창문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증거인멸이 시작된 것이었죠. 하지만 미정은 이미 중요한 것들을 머릿속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차로 돌아가는 길에 상도가 조용히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장군님. 혼자였다면 못 버텼을 거예요. 미정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상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딸을 찾고자 하는 아버지의 절박함이 그대로 드러났죠. 본부로 돌아온 미정은 우찬과 함께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지도를 펼치고 가능한 장소들을 표시했어요. 방수터널의 구조, 청룡파의 활동 반경, 수연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했죠. 내일 새벽 재난대응 훈련을 빙자해 터널에 진입합니다.
우찬이 신중하게 말했어요. 미정은 동의했습니다. 합법적인 절차 안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일이었죠.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평화로워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 속에 얼마나 많은 비밀과 음모가 숨어 있을까요?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을 기점으로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것을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 남았어요. 진실을 향해, 정의를 향해 말이죠. 미정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내일은 더 치열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어요. 새벽 4시 우찬팀이 본부에 모였습니다.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정보 수집이 시작되었어요. 우찬은 시청에 기록물 봉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준비했고 압수수색 영장 신청서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죠. 이런 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을요. 오전 9시 미정과 상도는 시민단체 대표를 만났습니다. 작은 사무실에는 리조트 개발 반대 현수막과 서류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어요. 대표는 50대 여성이었는데 그녀의 눈빛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보상 협의 과정에서 백지 위임을 강요받았어요. 도장을 찍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했죠. 대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정은 그녀가 내민 서류들을 꼼꼼히 살폈어요. 위임장들이 모두 비슷한 형식이었고 필체도 유사했습니다. 조직적인 문서 조작의 증거였죠.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전기공 사업자가 양심 선언을 하려 한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는 리조트 개발 현장의 불법 전기 공사를 알고 있었죠. 미정과 상도는 즉시 그를 만나러 갔습니다. 병원 응급실이었어요. 전기공은 화상을 입고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는 차량 화재로 인한 부상이라고 설명했지만 미정은 의심스러웠어요. 배터리 결함으로 처리되었다는 화재 원인이 너무 깔끔했거든요. 전기공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터널, 비상조명 회로, EMC와의 마킹. 그의 말은 끊어졌습니다. 진통제 때문에 의식이 흐려진 것이었어요. 하지만 미정은 중요한 단서를 얻었습니다. EMCY라는 마킹, 그것은 비상회로를 의미하는 것이었죠. 오후 2시 지적도를 확인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하천 부지에 표시되지 않은 구조물이 있었어요. 미정과 우찬팀은 야간에 그곳을 촬영하기로 했죠.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이미 감시당하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하천 부지에 도착한 그들은 트럭과 보트가 무언가를 옮기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불법 환적이 진행 중이었죠. 우찬의 부하가 카메라를 들어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플래시가 잠깐 반사되면서 위치가 노출되었어요. 저기 누구야? 고함 소리와 함께 추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정 일행은 좁은 골목으로 뛰어들었어요. 청룡파 차량이 빠르게 뒤쫓아왔죠.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좁은 골목에서 경운기가 갑자기 역주행을 시작한 것이었어요. 운전자는 80대로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청룡파 차량을 향해 고함을 질렀어요. 이게 같은 놈들아. 길 막지 마. 노인의 욕설은 거칠었지만 그의 움직임은 계산적이었습니다. 경운기로 길을 막아 청룡파 차량을 지연시킨 것이었죠. 덕분에 미정 일행은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상도가 낡은 상자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군용 지도가 들어 있었어요. 제 후임이 제대할 때 준 겁니다. 이 지역 지하수로가 표시되어 있어요. 지도는 30년 전 것이었지만 지하 구조는 크게 변하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미정은 지도를 펼쳐 현재 지도와 대조했어요. 몇몇 지점에서 연결 통로를 발견할 수 있었죠.
우찬의 사이버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온라인상에서 가짜 여론이 조직적으로 퍼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20개의 계정이 동시에 같은 내용을 올리고 있었죠. 수연의 음주 문제와 가정 불화설을 퍼뜨리는 내용이었습니다. IP 추적 결과 모두 한 홍보 대행사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이버팀 하사의 보고를 들으며 미정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여론 조작까지 동원된 것이었습니다. 오후 3시 미정은 자문위원 자격으로 시의회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안전 관련 브리핑이었지만 그녀의 진짜 목적은 다른 것이었죠. 회의 중 장세훈 의원의 보좌관이 한 발언을 녹음하는 것이었어요. 지역 경제를 위해서는 때로 융통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좀 챙겨주면서 발전시켜야죠. 보좌관의 말에는 은근한 암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정은 휴대폰을 테이블 아래에서 조작해 녹음을 계속했어요. 간접적이지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었죠. 저녁 6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리조트 개발 인허가를 담당하던 공무원이 갑작스럽게 인사이동되었다는 것이었어요. 그가 떠나면서 남긴 쪽지를 동료가 전해주었습니다. 터널 조심. 단 2글자였지만 그 의미는 무거웠습니다. 그도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것이었죠. 밤 9시 미정은 우찬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준전시 통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법치를 지켜야 해요. 미정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우찬도 동의했어요. 대신 다른 방법을 제안했죠. 민간 합동 구조 훈련으로 가장하면 터널 접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합법적으로 터널에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었죠. 그때 상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난 정기공이 연락을 한 것이었어요. 상도는 스피커폰으로 전환했습니다. 배선도 사진을 보내드릴게요. EMCY 산마킹이 있는 부분을 주의 깊게 보세요. 잠시 후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복잡한 배선도였지만 EMCY 3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것은 비상조명 회로였고 다른 선들과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폭약선을 우회할 수 있는 힌트였죠. 다음 날 새벽 청룡파가 반격에 나섰습니다. 상도의 집 앞에 수백 개의 못이 뿌려져 있었어요. 명백한 경고였죠.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네 택배 아저씨가 몸으로 못들을 막아선 것이었어요. 이런 짓거리는 우리 동네에서 용납 못해.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 나와 못들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작은 연대감이 형성되고 있었죠. 오후 4시 미정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군 재난대응 합동훈련을 공식 요청한 것이었어요. 명분은 충분했습니다. 최근 터널 사고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으니까요. 서류를 제출하러 시청에 갔을 때 미정은 복도에서 낯익은 얼굴을 봤습니다. 전날 밤 경운기를 몰던 노인이었어요. 그가 미정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군님, 옳은 일 하고 계십니다. 저도 군대 갔다 왔습니다. 정의는 지켜져야죠. 노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미정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작은 격려였지만 큰 힘이 되었죠. 밤이 깊어가며 미정은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터널 진입 장비, 안전장구, 통신기기들을 점검했어요. 우찬팀도 각자의 임무를 숙지하고 있었죠. 상도는 낡은 군용 배낭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손전등, 로프, 응급처치 용품이 들어 있었어요. 비록 무릎이 좋지 않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딸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미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 어딘가에 수연이 있을 것이었어요.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일은 결정적인 날이 될 것이었죠. 오전 6시 시군 재난대응 합동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방차와 구급차가 터널 입구에 집결했어요. 미정은 자문위원 완장을 차고 현장 지휘본부에 섰습니다. 우찬과 그의 팀도 군 지원 인력으로 참가했죠. 모든 것이 합법적인 훈련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진짜 목적은 달랐습니다. 터널 내부로 들어서자 습한 공기가 폐를 채웠어요. CO 측정기가 경보음을 울렸습니다. 일산화탄소 농도가 기준치를 넘어서고 있었죠. 미정은 방독면을 착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터널 깊숙이 들어갈수록 소음이 차단되어 고요함만이 남았어요. 하류 쪽으로 500m쯤 진행했을 때 우찬의 부하가 손을 들었습니다. 여기 뭔가 이상합니다. 벽면에 설치된 철제 셔터가 있었어요. 녹슨 표면에는 개발사 로고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임시시설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설치된 지 꽤 오래된 것 같았죠. 미정이 셔터를 두드려 보니 텅 빈 소리가 났습니다. 뒤에 공간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상도가 갑자기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스마트워치였어요. 화면은 깨져 있었지만 뒷면의 각인은 선명했습니다. 수연이 시계입니다. 제가 선물한 거예요. 상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정은 즉시 우찬에게 시계를 건넸어요. 사이버팀 하사가 노트북을 꺼내 데이터 복구를 시작했죠. 15분 후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박수 로그가 남아 있습니다. 사흘 전 오후 11시경 급격한 상승 후 하락, 그리고 미세한 진동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사가 패턴을 분석하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SOS 신호입니다. 모스부호로 계속 두드린 것 같아요. 미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수연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녀는 필사적으로 구조 신호를 보낸 것이었죠. 터널을 더 깊이 탐색하던 중 셋수로 입구를 발견했습니다. 좁고 어두운 통로였는데 그 앞에 신발끈이 걸려 있었어요. 미정이 끈을 자세히 살펴보니 특이한 매듭이었습니다. 특수부대식 빠른 해체 결속법이네요. 우찬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미정도 의아했습니다. 민간인이 이런 매듭을 알 리 없었으니까요. 그때 상도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수연이가 예전에 군부대 출입 취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배웠을지도 모르겠네요.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군사기술을 활용해 생존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터널 상부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발견했습니다. 미정이 먼저 올라갔어요. 좁은 통로를 지나자 작은 공간이 나타났죠. 그곳에는 통신 제머와 소형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우찬이 카메라를 만져보니 따뜻했어요. 최근까지 작동했습니다. 내부 폐열 때문에 성에가 없어요. 누군가 이곳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미정은 주변을 더 살폈어요. 구석에 작은 봉투가 떨어져 있었죠. 안에는 USB가 들어 있었는데 방수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라디오에서 이범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증거 찾기 놀이는 그만하시죠. 곧 공무원들이 와서 그곳을 봉인할 겁니다. 압박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찬팀 일부는 즉시 외곽으로 이동했습니다. 송수신기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서였죠. 30분 후 그들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리조트 건설 현장 컨트롤 카라반에서 신호가 나옵니다. 동시에 도청 장비가 작동했습니다. 장세훈 의원 보좌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일 모금회 전에 모든 것을 처리해야 합니다. 증거가 남으면 안 돼요.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미정은 결단을 내려야 했어요. 그 순간
굉음과 함께 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터널 수문이 원격으로 개방된 것이었어요. 급류가 빠르게 불어나며 통로를 채웠습니다. 모두가 당황했지만 미정은 침착했어요. 비상제방 설치, 훈련 매뉴얼대로 그녀의 명령에 따라 팀원들이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휴대용 제방을 펼쳐 물의 흐름을 분산시켰어요. 군 시절 훈련이 실전에서 빛을 발한 순간이었죠. 물이 어느 정도 잦아들자 미정은 다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벽면에 작은 틈새를 발견했어요. 손을 넣어보니 무언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방수팩이었어요. 여기 있다? 상도가 외쳤습니다. 숨겨진 니치 안에 사람이 웅크리고 있었어요. 수연이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탈수와 저체온 증상을 보이고 있었죠. 상도가 딸을 끌어안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연아, 아빠야. 이제 괜찮아. 의무 담당 하사가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수액을 연결하고 보온포로 몸을 감쌌습니다. 수연이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증거, USB, 꼭 지켜야. 그녀의 손에는 작은 USB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미정이 그것을 조심스럽게 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청룡파가 그토록 찾던 것이었죠. 이제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수연만 구조하고 철수할 것인가, 아니면 증거까지 확보할 것인가. 미정은 팀원들을 둘러봤어요. 모두의 눈빛에는 같은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갑니다. 정의를 위해서. 미정의 선언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찬이 추가 지원을 요청했고 사이버팀은 USB 데이터 백업을 시작했습니다. 터널 밖에서는 이미 경찰차들이 모여들고 있었어요. 누군가 압력을 넣어 훈련을 중단시키려는 것이었죠. 하지만 미정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재난 대응 훈련 중 실제 구조 상황 발생, 의료 후송 최우선. 그녀의 명령은 명확했어요. 법적 근거가 확실했기 때문에 누구도 함부로 막을 수 없었죠. 수연을 들것에 실어 밖으로 나왔을 때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보를 한 것이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미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실종자 구조 완료. 자세한 내용은 추후 브리핑하겠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하자 상도도 함께 탔어요. 그의 얼굴에는 안도와 분노가 동시에 나타났죠. 딸은 구했지만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본부로 돌아온 미정은 USB를 확인했습니다. 다중 암호화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수연이 의식을 회복하면 풀 수 있을 것이었죠. 우찬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군님, 이제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들도 더 이상 숨을 수 없을 거예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간점을 지나 이제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될 것이었어요.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빛이 떠오르고 있었죠. 끝난 게 아니다. 이제 시작이야. 미정이 수연과 상도의 손을 함께 잡으며 말했습니다. 세 사람의 눈빛에는 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정의를 위한 싸움은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앞 미정과 상도는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의 상태가 안정되기를 바라며 1시간째 복도를 서성이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병원 전체의 조명이 꺼졌습니다. 정전이었어요. 비상등만이 희미하게 켜진 가운데 미정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청룡파가 풍력 발전기 유지 보수소를 통해 병원 전원을 차단한 것이 분명했죠. 우찬이 무전으로 보고했습니다. 터널 전원도 트립됐습니다. 완전한 암흑 상태예요. 미정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터널에 아직 조사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위험에 처한 것이었죠. 케미라이트 점등하고 즉시 철수 준비하세요. 미정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또 다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터널 내부에서 폭약 신관이 감지됐다는 것이었어요. 위치는 EMCY 3회로 인근 전기공이 알려준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상도가 갑자기 몸을 일으켰어요. 허리 통증이 재발했지만 그는 중환자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연 위에 몸을 던져 방패가 되었죠. 병원이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아빠가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상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부성애가 극에 달한 순간이었죠. 터널에서는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어요. 우찬 팀이 내시경 카메라로 벽면을 확인한 결과 폭약이 보수제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대량 붕괴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었지만 충분히 치명적인 파편을 발생시킬 수 있는 양이었어요. 미정이 무전으로 지시했습니다. 물 방패 전술을 사용하세요. 상부 보조관로에 물을 분사해서 폭압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것은 응용 물리학을 활용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우찬 팀은 신속하게 컨트롤 밸브를 조작해 물 방패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신관 3개 중 2개를 제거하는 데 성공했지만 마지막 하나는 접근이 불가능했어요. 결국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굉음과 함께 터널 일부가 붕괴했죠. 다행히 물 방패 덕분에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진출로가 완전히 막혔습니다. 상향 통풍구로 이동. 우찬의 명령에 따라 팀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통풍구에 도착하자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선풍 모터가 역전되어 산소가 희박해진 것이었어요. 의료 담당 하사가 재빨리 수동 환기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비닐과 파이프로 임시 환기 장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모두가 협력해 장치를 만들었어요. 한 명씩 숨을 돌려가며 통풍구를 올라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출구 직전 청룡파가 외부를 봉쇄하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유압잭을 이용해 좁은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한 명씩만 통과할 수 있었죠. 순서를 정해야 했습니다. 부상자부터 나가세요. 미정의 명령이었지만 아무도 먼저 나가려 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동료를 먼저 보내려 했죠. 그때 수연의 목소리가 무전으로 들렸습니다.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한 것이었어요. 제가 가진 정보를 먼저 전달해야 해요. USB 암호는 수연이 암호를 알려주는 순간 통신이 끊겼습니다. 누군가 재밍을 시작한 것이었어요. 결국 미정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연이 알려준 정보를 가진 사람이 먼저 나가야 했어요. 순서는 박수연의 증언을 들은 의무병, 상도, 우찬,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정이었습니다. 한 명씩 좁은 틈을 통과하는 동안 미정은 뒤에서 청룡파 조직원들과 대치했어요. 그들이 완전히 틈을 막기 전에 시간을 벌어야 했죠. 당신들이 이길 수 없어요. 이미 증거는 확보됐고 언론도 알고 있습니다. 미정의 말에 조직원들이 잠시 주춤했어요. 그 틈을 타 마지막 사람이 빠져나갔고 미정도 간신히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USB 하나가 떨어졌어요. 미정은 재빨리 손을 뻗어 그것을 다시 주었죠. 지상에 나오자 지자체 안전 담당 팀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난처해 보였어요. 즉시 봉인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출입은 금지입니다. 팀장의 목소리에는 압박감이 묻어났어요.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것이 분명했죠. 하지만 미정은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재난안전법 제37조에 의거, 응급증거 보전을 선언합니다. 인명 구조 과정에서 발견된 증거물은 보존되어야 해요.
법적 근거가 명확했기 때문에 팀장도 더 이상 막을 수 없었습니다. 미정의 합법적 대응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죠. 병원으로 돌아온 미정은 수연과 상도의 손을 함께 잡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 상처투성이었지만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증거를 확보했죠.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예요. 미정의 말에 수연이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모은 자료가 USB에 있어요. 청룡파와 장세훈의 모든 비리가 담겨 있죠. 상도가 딸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이제 안전해.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할게. 그때 우찬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장세훈 측에서 역공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불법 행위로 고발하겠다고 해요. 미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진행했어요. 그들이 오히려 불리할 겁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것처럼 이들의 싸움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USB를 꺼내 들었어요. 작은 저장 장치였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진실이 담겨 있었죠. 이제 그 진실을 세상에 알릴 차례였습니다. 우찬, 포렌식 팀을 소집하세요. 암호 해독을 시작합니다. 우찬이 경례를 하고 나갔어요. 미정은 다시 수연과 상도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결의가 더 강하게 나타나 있었어요. 병실 밖 복도에는 기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알리려는 사람들과 그것을 막으려는 세력 간의 마지막 대결이 임박했어요. 미정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뻔한 순간을 넘어 이제 반격할 때가 온 것이었죠. 새벽 5시 포렌식 팀이 USB 해독에 성공했습니다. 다중 암호화가 풀리는 순간 모니터에 수많은 파일들이 나타났어요. 수연의 음성키로 1차 해제를 마친 후 그녀가 알려준 기사 원고 문장 배열로 나머지 암호를 풀었죠. 직업적 습관을 활용한 암호화였습니다. 미정이 파일들을 확인하며 눈을 크게 떴어요. 가짜 보상 위임장, 정책 자문료로 위장한 로비 자금, 경찰 간부들의 골프 접대 내역, 그리고 장세훈 캠프의 비자금 장부 스캔본까지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동시다발로 움직여야 해요. 미정의 지시에 따라 법무지원팀이 영장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시청 도시계획과 개발사 본사, 청룡파가 운영하는 카페 등 여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할 계획이었어요. 오전 8시 장세훈 측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방송사에 출연해 가짜 뉴스와 군의 정치 개입을 주장한 것이었어요. 친여론 패널들이 동원되어 미정과 우찬 팀을 공격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미정은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대응책을 준비해 두었어요. 시민단체 노인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행정복지센터 앞에 모였습니다.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탄원서를 들고 나타난 것이었죠. 그 중에는 며칠 전 경운기로 청룡파 차량을 막았던 노인도 있었어요. 그가 낡은 사진 한 장을 들어 보였습니다. 30년 전 미정의 제대식 사진이었죠. 그는 당시 참관했던 예비역이었던 것입니다. 이분은 진짜 애국자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사람이에요. 노인의 외침에 군중들이 호응했습니다. 여론이 순식간에 뒤집히기 시작했어요. 오전 10시 압수수색이 동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청룡파 금고에서 중요한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수표와 기부 영수증 뒤에 숨겨진 이면 계약서, 암호화폐 거래 내역이 담긴 휴대폰들이 발견되었죠. 사이버팀이 휴대폰 데이터를 복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메신저 백업 파일에서 장세훈과 이범수 사이의 대화 내용이 드러났어요. 리조트 개발을 둘러싼 모든 비리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죠. 정오, 장세훈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정치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 화면이 분할되었습니다. 검찰과 군검이 합동 브리핑을 시작한 것이었죠. 군 수사 개입은 없었습니다. 증거 보전과 구조 협조만 있었을 뿐입니다. 검사의 발표가 명확했어요. 모든 절차가 합법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들이 공개되었죠. 장세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오후 2시 이범수가 도주를 시도했어요. 컨테이너 야적장 후면 도크를 통해 빠져나가려 했지만 포크리프트가 길을 막았습니다. 익명의 제보를 받은 인부들이 미리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미정은 현장에 도착했지만 직접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법치의 상징으로서 지휘만 할 뿐이었어요. 우찬이 이범수에게 수갑을 채우며 정확하게 밀한다 원칙을 고지했죠.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범수는 고개를 떨구며 체포에 응했어요. 한때 지역을 주무르던 그의 권세는 완전히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오후 4시 국회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장세훈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이었어요. 그는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려 애썼지만 USB에서 나온 보자진 비선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녹취록에는 여러 의원들의 비리가 언급되어 있었어요. 자신들도 위험해질 것을 아는 의원들은 장세훈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죠. 결국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저녁 6시 수연이 병원에서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다 죽을 뻔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끈기, 윤 장군의 원칙, 그리고 시민들의 용기가 만든 승리입니다. 수연의 말이 생중계로 전파되었어요. 시청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지지와 격려의 메시지가 쏟아졌죠. 밤 9시 미정은 본부에서 최종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범수는 폭력행위, 강요, 협박, 증거인멸 교사 등으로 중형이 예상되었어요. 장세훈은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배임수재 등으로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유착관계에 있던 공무원과 경찰 간부들도 줄줄이 징계와 기소를 당했죠. 우찬이 미정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장군님, 우리가 해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정의가 이긴 겁니다. 법과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때 상도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와 감사가 가득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수연이가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장군님을 찾았어요. 미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작은 눈물이 맺혔어요. 긴장이 풀리면서 감정이 북받쳐 오른 것이었죠. 자정이 가까워오며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미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검사였어요. 장군님, 추가 수사가 필요합니다. 장세훈 라인의 별도 페이퍼 컴퍼니가 해안 매립지로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어요. 미정의 눈빛이 다시 날카로워졌습니다. 아직 뿌리까지 뽑지 못한 것이었어요. 그녀는 우찬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2번째 라운드를 준비해야겠네요. 우찬이 경례를 했어요. 상도도 주먹을 쥐었습니다. 수연은 병상에서도 노트북을 켜고 있었죠. 모두가 다음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 어딘가에 또 다른 부정과 비리가 숨어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어요. 정의와 진실이 함께한다면 어떤 어둠도 물리칠 수 있으니까요. 클라이맥스는 끝났지만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미정과 그녀의 동료들은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6개월 후 법원 대법정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범수는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 강요, 협박, 증거인멸 교사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어요. 장세우는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배임수재로 징역 10년과 함께 추징금 50억 원을 부과받았죠. 법정에서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는 두 사람의 모습은 모든 방송사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유착관계에 있던 공무원들과 경찰 간부들도 줄줄이 처벌을 받았어요. 파면, 해임, 정직 등 징계가 내려졌고 일부는 형사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역 사회에 만연했던 부패의 고리가 하나씩 끊어지고 있었죠. 시청은 리조트 인허가를 전면 재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개발 예정지 중 일부는 생태회복 사업구역으로 전환되었어요. 도시계획 공청회에는 노년층 대표가 정식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완전히 회복한 후 탐사보도 대상을 수상했어요. 시상식장에서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끈기, 윤 장군님의 원칙, 그리고 용기 있는 시민들이 함께 만든 승리입니다. 진실은 때로 위험하지만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한 정의는 살아있습니다. 수연의 말에 객석에서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상도는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고 미정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상도는 허리 치료를 마친 후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동네 청소년 산악 안전교실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된 것이었죠. 첫 강연 날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경운기를 몰던 그 노인이었어요. 오늘은 안전한 후진에 대해 가르쳐 주겠네. 뒤를 볼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노인의 익살스러운 말에 아이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상도도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의 경운기 후진이 계획적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었죠. 우차는 군 내부에서 중요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합법적 증거 보전 프로토콜 개선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었어요. 그의 보고서는 군의 역할과 경계선을 명확히 정립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되 법치를 벗어나지 않는 군의 모습을 제시한 것이었죠. 미정의 집에는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손녀 은지가 새로 그린 그림을 자랑스럽게 들어 보였어요. 평평한 산과 그것을 지켜보는 따뜻한 눈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감시의 눈이 아닌 보호의 눈이었죠. 할머니, 이제 무서운 줄은 없어요. 대신 따뜻한 눈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어요. 은지의 말에 미정은 손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모든 것을 정화시키는 것 같았어요. 시민단체 사무실에서는 작은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리조트 개발이 중단되고 주민들의 권익이 보호받게 된 것을 기념하는 자리였어요. 백지 위임을 강요받았던 주민들도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정이 축하 인사를 하러 들렀을 때 모두가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그녀는 겸손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작은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용기와 연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때 누군가 케이크를 들고 나왔습니다. 위에는 정의는 살아있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모두가 함께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승리의 기쁨을 함께했죠. 가을 어느 날 공원 벤치에서 미정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그녀는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때로는 위험했고 때로는 절망적이었지만 결국 정의가 승리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표시되지 않았어요. 미정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그저 바람 소리만 희미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해안창고 구역, 새 공사 표지판. 미정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다리는 예전만큼 빠르지 않았지만 걸음걸이는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찬을 만났어요. 그도 같은 문자를 받았던 모양이었죠. 장군님, 또 시작인가요? 우찬의 질문에 미정이 대답했습니다. 정의를 지키는 일에 끝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계속해야죠.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석양이 그들의 뒤를 비추고 있었어요. 긴 그림자가 땅에 드리워졌지만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죠. 검찰청에서는 추가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장세훈 라인의 페이퍼 컴퍼니가 해안 매립지로 자금을 옮기고 있다는 정보가 확인된 것이었어요. 새로운 형태의 비리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연도 새로운 취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병원 침대에서도 노트북을 놓지 않았던 그녀는 이제 완전히 회복해서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상도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지만 딸의 선택을 존중했어요. 조심해야 해. 하지만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어. 상도의 말에 수연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가 있어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녀의 말처럼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의를 위해 함께 싸운 사람들이 든든한 동료가 되어 있었어요. 미정의 집 거실에는 새로운 액자가 걸렸습니다. 군안 훈장과 자문위원 패스 옆에 시민들이 보낸 감사패가 자리 잡은 것이었어요. 과거의 영광, 현재의 책임, 그리고 미래의 희망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시각, 미정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평화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죠. 어둠은 언제나 빛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빛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한 어둠은 결코 이길 수 없으니까요. 미정은 조용히 커튼을 쳤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어요. 마지막 장면, 해안가 어딘가에서 검은 차량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음모가 시작되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정의의 눈이 이미 그들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윤미정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이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열 라디오였습니다.